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이제 아까 강미정 대변인 거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여성이 이게 정말 모든 것을 건 외로운 싸움인가 아니면 정말 일부에서 지금 아침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강미정 저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민주당 갈라 그런다. 네. 이거 민주당 획책이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강미정 씨가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지금 정의에 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조국이 튀면서 일종의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림수 중에서 나온 것 같은 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는 뭐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저게 정말 저분이 아니 잠깐만요. 네. 저분이 그 원래 직업이 아나운서입니까 아니면 리포터입니까? 리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포터인데 예. 성우는 아니고요. 네, 성우는 성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난 저렇게 감정을 실어서 저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못 봤거든요. 아 예. 나는 그 기사만 봤지. 시작 부분은 굉장히 울먹이면서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는 굉장히 차분해진 목소리로 주고받고 예,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호소력 있고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좀 흥분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걸 보면 누구나 흥분할 수밖에 아니 끌고 만드는군요. 저는 솔직히 막 너무 막 말끔하게 하고 나와서 울먹이고 이러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신뢰감은 별로 안 예, 갔어요. 저 사람은 지금 피해자 대표로 네.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당한 것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후배 여성들을 그냥 대표한다는 뜻인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피해자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저 기자회견이 아마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의해서 저 기자회견이 지금 발생을 했다면 민주당이 1시간도 안 내서 의견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개혁신당의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예. 강미정 대변인이 나는 당을 떠난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9시에 했고 그 기자회견으로부터 지금 뭐 약 한 2시간 정도가 지금 흘렀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낼 거라고 보세요? 안 낼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좀 곤혹스럽겠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그 민주당 사람들도 뭐 직간접적으로 좀 연루되어 있는 발언을 과거에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터진 사건은 아닙니다. 네. 아까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올 봄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제 SNS상 맞습니다. 또는 뭐 일부 매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던 겁니다. 네. 가령 이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일면 톱으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 지금의 여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조국 본인이 좀 답변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조국이 여기서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강미정 저 사람을 포함해서 이번 이 사건의 피해자로 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국이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 조국이 나오면은 너희들이 이제 혼날 줄 알아라. 아마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이 나오자마자 꽃다발 딱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뒤집어진 겁니다. 강미정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이 교도에서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나오고 8월 15일 날 나와서 오늘이 9월 4일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조국에게서 이제 어떤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오늘 고발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이. 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 입장만 나와 있을 뿐이지 조국이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아마 이제 TK지역이나 PK지역 어디 가서 조국이 또 이제 공식 행사를 할 터인데 그리고 조국 옆에는 아마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기 물어보고 답변이 나온 뒤에 민주당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당 대표나 당 지도부 말고 여기 이제 거론된 인사들 네.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 거론된 인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정 씨 얼굴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사실 시원하죠. 그런데 저는 저 메신저의 평소의 행동과 신뢰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정석 검사 사건 때 저 강미정 씨가 주장했던 건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뭐 대마초 사건, 마약 사건을 무마해줬다. 그 다음에 뭐 개인 정보를 가져다가 보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실신고한 기록도 있고 또 이정석 검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열람한 기록이 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100%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생각을 하겠지만 저분이 당시에 그 이정섭 검사를 비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 코드라고 하나요? 검사는 악이다라고 하는 코드에 맞춰서 얘기를 굉장히 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작년에 저 사람이 이른바 이정석 검사를 그럼 왜 이렇게 민주당이 미워했느냐? 단 한 가지죠. 이재명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몇 개월 전에 강미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와서 각종 증언이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과장된 표현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갈라치기 해서 얘기하고 마치 그 자기 시대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대한 악인 것처럼 얘기하고 전 이런 화법에서 저분에 대한 저의 신뢰도는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건을 얘기를 할 때도 그럼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저 사람의 얘기가 참이다라고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이제 거기 네. 플러스 저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서를 저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가족에게 정면으로 이 화살을 쏘고 칼을 겨누는 건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대마를 피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있다. 뭐 이거를 떠나서 남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남편의 누나, 남편 누나의 남편까지 여기 이제 걸고 들어가는 것 이건 저는 제가 간직해온 저의 정서상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폭로성이 있잖아요. 예. 네.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 한 집안이잖아요. 엄밀히 네. 말하면 한 집안이죠. 네. 그리고 뭐 남편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정석 검사에까지 다 폭로성 발언으로 자기가 어디를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불변이었던 정의를 위해서 폭로를 한 것으로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네. 뭔가 어떤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예. 끝내 이 조국 당에 예. 대변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역시 정치 지망생이었구나. 네. 이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번에 이 사건을 또 보면서 네. 내가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폭로성 그게 중독이 돼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어떤 내 가슴 속에 어떤 그런 재변의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생각을 사람은 제가 지금 이제 형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이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 아닐 것이다. 아마 제2, 제3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든 조국을 좀 제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이 강미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음모론입니다. 저 사람이 저 기자회견을 혹시나 민주당의 인사와 뭐 상의를 한 것은 아닐까. 네. 혹시나 민주당 쪽에서 아니 지금 강 대변인님 당신은 지금 많은 여성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있는데 그 당에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지적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적하고 나오세요. 저희가 자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은 아닐까. 이거 음모론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아니 정말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은 네. 다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밤사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간 끝에 벌어진 일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제가 뭐 대중문화 담당을 좀 길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배우들을 만납니다. 연예인들 많이 만났고. 근데 정말 가수들도 많이 만났고. 어떤 분들이 저랑 한테 뭐 좀 상의할 게 있다면서 막 엉엉 울어요. 정말 제가 옷이 어깨가 젖은 적도 있어요. 저한테 기대서 울어서. 오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마치 제가 정의의 투사가 된 것 마냥 야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 예쁜 여성이 예. 어린 여성이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상의를 한때 이게 내가 나서줘야 된다. 나는 정의사도다. 뭐 전화야 그만 무슨 짓 하냐고 화를 내고 뭐 이런 적도 많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고 오잖아요. 예. 제가 그 연예인한테 당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눈물 흘리면서 했단 말이 거짓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무고.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야. 제가 네. 우와. 제가 그래요. 연예 네. 전문 변호사 그 1호일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연예인들 사건을 많이 했고 실제 예. 그 엔터프라 그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예. 그 이 책이 있어요. 네. 이 사건 책이. 네. 나도 그런 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점에 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만든 뭐 판례라고 할까요? 예. 그 한 사건이 앞에 몇 건이나 돼요. 오. 그럴 정도로 그 연예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예. 내가 연예 사건을 딱 그 스톱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재판하고 딱 나오는데 네. 이 남자 탤런트예요. 꽤 예.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딱 그 길에 횡단보도까지 따라오더라고. 자기 차가 안에 네. 있는데도 따라오더니만 변호사님 예 이러니까 변호사님 우리 사회 우리 세계에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그래 가만히 뭐래요? 있어. 오 오늘 변호사님 독사입니다. 아 독사. 독사. 예. 오늘 별명 대방출이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내가 이번에도 변호사님한테 당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오. 우리 세계를 잘 알면서도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예. 그 가만히 생각을 해서 내가 제 친구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 횡단보도까지 따라와서 저렇게 할까? 앞으로 형을 제가 전독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건 안 해. 아. 내가 선을 해버렸어요. 아. 실제. 아 예. 그리고 내가 참 그 이게 실제 탤런트하고도 원한 관계 들어간 탤런트도 있고 예. 특히 여자 탤런트들. 내가 매니저를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 소송 그렇지. 그리고 또 탤런트 입장에서 방송국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저는 방송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또 나빠진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많은 사건을 하면서 역시 이게 연예 사건은 예. 연예 사건을 하면 또 신문에 자꾸 이름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좋다. 아이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은 저 강미정 씨가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성추행 사건 및 어떤 저 갑질 사건, 저 괴롭힘 사건 이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국 혁신당의 정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예. 저분이 말씀하는 거에 또 모든 것이 또 진실인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아이고, 저는 한 번 다시 그걸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대전제로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혹은 거죠. 지금 저 탈당 선언을 하고 있는 일종의 상황적 배경 거기에 다른 무엇은 없나 정말로 저것이 정의를 위한 몸짓인가 아니면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오늘의 선택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강미정이 이 탈당을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어느 소속도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다음 강미정 행보를 보면은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거리가 생길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좌파 집단 또는 자칭 진보연 하는 그런 어떤 네. 정당 뭐 이런 데에서 벌어진 일 중에 이런 성추행, 성폭행, 네. 피해 사건들을 보면은 대개 이념으로 성추행을 덮고 넘어갈 맞아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미정이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선배가 와서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고통받고 있어. 네, 네. 지금 이게 죽고 살 문제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야, 너 혼자만 오라. 야, 옳은 척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라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네. 예. 이런 당을 흔드는 것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근데 네. 문화계에서는 이 비슷한 일들이 터졌을 때 완전히 매장이 돼서 네. 다시 정말 그 우리 문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들인데도 다시 활동을 못할 정도가 네. 됐잖아요. 네. 아, 뭐 그러니까 유명한 만화가도 있고 아, 그럼요. 연극계의 대부도 있고 네. 뭐 다들 이름 아시잖아요. 아니 시인 중에서도 예, 시인도 노벨 문학상 있고. 후보에 오르셨던 분도 있고 다 아, 있는데 그분은 얘기하지 마시죠. 아니 네, 제 말씀 그분은 좀 마치게 해주세요. 내가 목격을 한 바가 있기 아이고 때문에 참, 화가 나서 그래요. 예, 형 보세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테마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고 모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테마가 따로 예.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어찌 됐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어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시사 만화가 그 사람은 이번에 청문회 때문에 또 한 번 이름이 나왔어요. 뭐냐? 그 바로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 세종시 교육감을 최규진. 하고 있대. 그때 거기 가서 세종시 공무원들 교육감 그 교육위원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강미정이가 하고 있는 이 정당 내에서 이것은 가해자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다 있다. 그중 한 사람인 세동시 시당위원장 그 김모 씨는 뭐 9월 1일자로 제명이 됐다고 하나 그러나 그 구조는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참 우파가 이런 일을 또 했을 때는 정말 가혹하게 당하잖아요. 어느 네. 누구도 이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네. 한번 그 골프장에 갔다가 맞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네. 정말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죠. 예, 재판까지 받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오히려 그게 저는 굉장한 주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0년대인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직후에 그분은 주사 아니 술 마시면서 한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골프장이요. 골프장 예, 예. 골프장에서 그 그 골프를 저는-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알아요. 예, 아 주사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예방 주사가 됐다고. 아 예방 주사. 저는 술 먹고 난동 피운다 이런 뜻을 알았어요. 저는 굉장한 예방 주사가 됐다고 아, 아,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한나라당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 관계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예 뭐 그 사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잊혀버리지가 않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보수 국회의원들은 다 추악 늙고 저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기껏해야 추행밖에 못하는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행위들을 몇 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자기네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남들이 추악하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점이 일단 훌륭하고 두 번째 그런 분들은 정말로 앞으로도 작은 흠결 하나만 있어도 정말 큰 비난을 받으시니까 더더욱 조심하셔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민주당 당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그 무렵에 정말 굉장히 소상히 들었었거든요. 이후가 되니까 서서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시절에 굉장히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일을 벌이면은 정말 인생이 끝장나는구나를 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네 같은 부패한 보수와는 달라. 우리는 인생을 운동하면서 보냈던 사람이야. 때문에 교정할 기회, 예방주사 맞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그 이후에 안희정, 박원순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든 이 조지 레이코프죠. 이게 프레임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좌파들이 우파에게 원래 그 프레임을 잘 씌우는데 네. 그 씌울 때는 상대를 어떻게 만들어 보는가 하면 첫째 추악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 야비하고 네. 세 번째 처참하게. 네. 내가 그 번역이 한길의 기자가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번역을 보면서 내가 딱 기억을 합니다. 추악하고 야비하고 처참하게. 그 프레임을 덮어씌울 때는 그렇게 씌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강미중 대변인이 앞으로 나는 그 다음 기자회견 또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때를 흥미를 좀 가지겠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 올